공시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윤아입니다. 우리 시장 정치적 불확실성을 덜어냈지만 미국 FOMC를 앞두고 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외에서는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들 살펴보면서 내일장의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삼양식품이 싱가포르 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647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삼양식품 자본의 1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 새로운 법인은 해외 사업을 위한 투자 거점으로 활용되는데요. 특히 중국 법인 설립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내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주가가 6% 상승하며 마감했는데요. 장 마감 후 이러한 소식이 들리며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G 모빌리언스가 자사주 소각을 통한 감자를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주주들에게 현금 배당을 하는데요. 감자 비율은 2%이고 결산 배당으로 1주당 220원을 배당합니다. 이러한 소식이 현재 시간 외에서도 정규장에서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판교 R&D 센터를 4천억 원에 처분합니다.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투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미래 준비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주가 변동성은 보이지 않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내일장에도 영향을 미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공시 3가지 먼저 다뤄봤고요. 시간 외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특징주 탑5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한익스프레스입니다. 현재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정규장에서는 10시를 기점으로 하락폭이 커지면서 5%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저가 매수세가 몰리며 급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 유형 자산을 양도한다라는 공시가 나왔는데요. 이러한 소식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종목은 SG글로벌입니다. 현재 4% 가까운 시세를 뿜어내고 있는데요. 정규장에서는 파란불로 마감했지만 매수세가 몰리며 시간 외에서는 상승 전환했습니다. 정치 테마주들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차기 조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인사들과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SG글로벌은 김동연 관련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내일 주가 흐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조업 관련 종목 S8입니다. 현재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실적 보고서에서 4분기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기대감에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현재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파인디지털입니다. 이 주가가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 신제품이 호평을 받으면서 주가에도 훈풍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 추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네오 오토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4% 넘는 낙폭을 그리고 있는데요. 정규장에서는 두 자릿수 급등을 보였지만 차익 실험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 외에서 특징적인 종목들을 알아봤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중전의 김윤아였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들 체크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이 밸류업 지수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5가지 종목이 새롭게 추가 편입됐습니다. 이제 100종목에서 105종목으로 바뀌게 되는 건데요. 민프롬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이 새롭게 추가 편입됐을까요? 이제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 5종목이 저렇게 추가가 됐는데요. 사실 저 종목들, 그러니까 이 종목을 얘기를 하자면 이제 얘기할 말이 많지만 우리가 이제 밸류업 지수에 대한 어떤 이 실효성이나 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좀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밸류업이 처음에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밸류업의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 코스피 지수와 이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죠. 사실 우리는 이제 나름의 기대를 했던 거는 이제 보물 같은 이제 좀 이렇게 진흙 속에 어떤 이런 진주 같은 종목이 이제 이 지수에 새롭게 편입이 되면서 좀 시장에서 재조명을 받는 것을 기대를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기준이 이제 튼튼한 종목을 찾다 보니 펀더멘탈이 튼튼한 종목을 찾다 보니 아무래도 코스피 지수와 같이 좀 많이 겹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요 경우가 지금
금융당국이 다 알거든요. 다 알고 있는 데에서도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해간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처음에 그림을 그렸던 이 밸류업 지수로 인해서 시장이 좀 훈풍이 좀 불고 좀 유동성 공급이 될 것이라는 게 이제 결과가 좀 나오려면 사실 최소 1년은 봐야 우리가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은 사실 시장 탐만을 하기가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지키고 좀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는 게 우리도 좀 나을 것 같은데 요게 지금 20일 날부터 이제 지수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20일 날에 만약에 이 종목들 위주로 또는 밸류업 지수에 관한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이제 잘 간다면 우리도 그때서부터 기대감이 오히려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 발표된 5가지 종목들이 보통 연말에 굉장히 핫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KT는 이제 배당이 굉장히 잘 해주는 걸로 유명하죠. 주주환원 정책을 정말 잘 펼치는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연말에 KT에다가 지금 SK텔레콤도 있고요. 그다음에 KB금융. 금융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말에 사실 배당주를 포트폴리오에 안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꼭 아주 적어도 1가지에서 2가지 정도는 우리가 금융주를 좀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원래도 연말에 인기 많은 종목들이 이제 20일 이후에 이렇게 편입이 되기 때문에 이게 연말 효과인지 아니면 밸류업의 효과인지는 우리가 이제 좀 따져봐야겠다. 이제 그 이후에도 잘 갈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서 결국에는 좀 시간이 좀 해결해 주지 않나. 우리 시장이 지금 안정이 되려면 사실 한 시간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안정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내년 1분기까지는 최소는 좀 이렇게 예외로 두고 지금 시장이 우리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1분기 정도는 예외로 두고 2분기부터는 좀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외에는 이제 좀 다들 이제 비상 상황이라고 이제 우리가 좀 취향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KT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밸류업 지수에 새롭게 편입됐습니다. 12월 20일 당장 이번 주 금요일부터 지수에 반영된다라고 하니까요. 이번 주 금요일에 수급 붙을지 여부 그리고 대표님 말씀처럼 내년 1분기, 2분기까지도 이 밸류업 지수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밸류업 지수 관련된 종목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연락 주셨다고 하는데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저 KB금융 가지고 있습니다. KB금융이요.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85,000원, 비중 20%입니다. 85,000원이시면 혹시 오늘 매수를 하셨을까요? 저번 금요일 날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요? 네. 네, 그럼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그 저가 매수를 좀 한 것 같은데, 네. 뭐 최근 해서 좀 탄력 있게 좀 올라가려나 해서 궁금해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모멘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이 내용은 정태근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매수가랑 현재가랑 비슷한 네. 상황이세요. 뭐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추가적으로 되긴 했지만 뭐 KB금융이 추가가 될 것이다. 이거는 사실 뭐 지수 발표 때부터 좀 약간 나왔던 이야기들이잖아요. 뭔가 이거를 따로 놓고 본다면 KB금융 우리 시청자님 잘 들어가신 걸까요? 하려면 처음 만들 때 하지. 그러니까요. 지금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혹시 특별히 KB금융을 매수하신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몇 달 전부터 해서 네. 7만 원대 들어가서 9만 원 중반대 몇 번 오. 나왔거든요. 수익을 매매 잘하셨네요. 예. 네. 그러고서 한 2번 정도 있었는데, 요 근래에 좀 많이 저점인 것 같아서 저번 주 금요일 날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됐습니다. 음. 예. 이분은 매매 잘하신 분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시청자님은 네.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거 다 정말 네. 잘하신 거예요. 다 잘하셨습니다. 근데 하나 네. 경계해야 될 건 뭐냐면은 지금 어쨌든 그동안의 어떤 매매 결과가 좋았었고 지금도 네. 어쨌든 낙폭 과대로 인해서 저가 매수를 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반등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한 거고. 예. 그죠? 그러면 맞습니다. 경계해야 될 건 뭐냐면은 내 생각과 반대로 갔을 때에 또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유의하시면 네. 돼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자,
제가 조금 전에도 앵커님하고 얘기할 때 차라리 처음 해야지 왜 지금 했을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잘 보세요. KB금융이 최근에 그 KB금융 포함해가지고 금융주가 최근에 주가가 좀 빠진 게 네. 지금의 어떤 정치 사태 때문에 밸류업 정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걱정 때문에 밀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그 밸류업 주식에 들어간 게 호재일까요? 안 들어간 게 호재일까요? 안 들어간 게 그래서 낫지 제가- 않을까요? 지금 이 상황이라면? 그래서 제가 20%만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네. KB금융이 금융주가 지금 밸류업 지수에 들어간 게 제가 봤을 땐 도리어 더 악재인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래서 매수 잘 하셨고 그래서 만약에 생각을 하신 대로 매수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87,500원, 9만 원을 회복시켜 주게 되면서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정말 다행이지만 그렇게 네. 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빠르게 그냥 자르세요. 아, 예. 지금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어, 가장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KT 있잖아요, KT. 네. KT가 딱 그렇거든요, 상황이. 지금 최근에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가 지금 화면에 KT 차트거든요. 자, 보세요. 네. 지금 5만 원대까지 갔다가 밀렸다가 5일선, 21선 차례로 회복시키면서 반등 나오잖아요. 네. KB금융이 이렇게 돼야 이제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전략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네. 요 반대 상황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자르세요. 네. 아시겠죠? 그것만 하시면 돼요. 지금은 다른 상담 필요 없어요. 네. 네. 뭐 하나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네. 그 얼마 전에 한 열흘 보름 전 정도에 네. 한 9만 원 초반 정도 했었는데 그 네. 10만 원 돌파도 가능하다. 네. 그래서 10만 원 돌파를 약간 했었어요. 네네. 그렇죠. 예. 한 보름 전 정도에 네.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좀 와다 보니까 네네. 저도 이제 초점이다 생각했거든요, 이게.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비율을 약 20% 정도만 들어가 보자 네네. 해서 이제 들어간 경우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렇게 네. 하세요. 그 어쨌든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네. 그 시청자님 말씀하신 게 다 맞아요. 맞는데 예. 중요한 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갔을 때는 예. 반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빠르게 자르자는 거죠. 그래서 아,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가져가서 물타기 하지 마시고 그냥 자르고 그냥 네. 더 밑에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세요. 제가 근데 그게 더 낫다라고 봐요. 그리고 네. 지금 KB금융은 수급 주체가 누구냐면은 아시겠지만 외국인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외국인 계속 팔죠. 네. 네. 그러면 적어도 지금 외국인의 지분율이 78%까지 갔다가 지금 76%까지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럼 적어도 외국인의 매도가 잠잠해지거나 아니면은 외국인 수급 매수 돌아올 때까지만 기다리시면 돼요. 아, 예. 아시겠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님은 옆에서 누가 조금만 조언해 주시면은 더 좋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아시겠죠? 그래서 꼭 대응 잘 하셔가지고 또 수익 내세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선장님 이번에도 KB금융으로 꼭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린 전략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삼양식품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에서 아주 소폭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삼양식품이 중국의 첫 해외 공장을 짓는다라고 해요. 사실 지금 기업들이 투자를 다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공장 증설에 대한 그런 공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태근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불닭볶음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다라고 네네. 합니다. 지난번에 뭐 소스를 만드는 S&D라는 기업도 그죠? 공장 증설에 대한 그 공시가 나왔었는데 삼양식품 주가를 놓고 본다면 추가적인 시세도 가능할까요? 지금 차트만 보면 딱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아요. 무조건 맞아요. 왜냐하면 차트 좀 보여주세요. 차트 보시면은 지금 보시게 되면 잘 보세요. 지금 6월 달에 지금 70만 원 갔다가 충분히 가격 조정 진행되고 다시 정고점 돌파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상황만 보게 되면은 무조건 고입니다. 고예요. 그런데 자, 요 비슷한 사례가 있는 현대일렉트릭 한번 보자고요. 현대일렉트릭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 한번 당겨 볼게요. 자, 요때 보시게 되면은 요때 가격대가 35만 5천 원대인데 요거 돌파하게 되면 요렇게만 보게 되면 얘도 돌파거든요. 그죠? 거의 그러니까 차트가 100% 똑같을 수는 없어요. 네. 패턴을 보는 겁니다. 현대일렉트릭도 보시면은 35만 5천 원대 1차 저항 받고 그다음에 조정 쭉 진행되다가 11월 달에 딱 39만 원 갔거든요. 요렇게만 보면은 무조건 고예요. 이거는 고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뒤에 볼까요? 옆에 누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삼양식품이
일단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아까 그 호텔 슬라이더 말씀했지만 물론 중국 시장 진출하게 되면은 매출이 더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호재겠죠. 그러나 지금 증시의 전반적인 모멘텀은 중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거점을 돌파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쭉 나갈 거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제가 틀 수 있습니다. 틀 수 있지만 저는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시장의 모멘텀은 중국이 아니고 미국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조정이 지금 최근에 시장 트렌드를 보시면은 올해 전반적인 트렌드를 보시면은 4월 달까지 반도체, 5월 달, 6월 달 음식료 화장품 7, 8, 9, 10 바이오 갔다가 11월 달 들어가지고 거의 춘추전국 시대에 뭐 돌아가면서 그냥 한 번씩 돌아가고 주저주 없이 그냥 돌아가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보게 된다라면 40분 같은 경우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종목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해요. 조금 전에 KB금융 때처럼 마찬가지로 70만 원대 손절가 끊어놓고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거 외에는 방법 없습니다. 그러면은 추가승 나오게 되면 쭉 그냥 가져가시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70만 원 못 찍게 되면은 칼같이 손절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고점 다시 돌파한 만큼 70만 원을 꼭 손절가로 잡아야 한다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바로 삼양식품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문자 메시지 9347번님께서 연락 주셨는데요. 매수가가 72만 500원에 비중 30% 가지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민프롬 대표님께 상담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리 총장님 매수가를 보니까 오늘 매수를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그 삼양식품 중국 첫 해외 공장 이슈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정말 좋은 소식이죠. 네. 사실 주가는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걸 좀 교과서처럼 간만에 좀 보여준 주식 같아요. 네. 회사가 부흥을 한다는 것을 이제 전망을 보고 또는 그 전망의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잘 가고 있어서 정말 좋고, 그다음에 정태근 이사님이 아까 얘기하셨던 70만 원 선은 동일합니다. 저도. 다만 우리가 이걸 좀 볼 수가 있어요. 차트를 볼 때 이 종목의 움직임을 좀 보았을 때 그 과거의 데이터로 미래도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보자면 보통 이 종목이 지금 여기 한 지금 작년이네요. 작년의 움직임도 봤을 때 한번 이렇게 급등을 하고 옆으로 쭉 누웠어요. 한 약 1년이 채 안 되지만 6개월 이상을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횡보라기보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가격이 올랐을 때 가격 조정이 오느냐 아니면 시간 조정을 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이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시간 조정을 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시간 조정을 하는 움직임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옆으로 이렇게 이만큼 급등을 했기 때문에 20만 원에서 지금 70만 원까지 급등을 한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게 가격 조정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요거는 시간 조정이라고 봐야 하고, 이 기간 동안 여기서 이제 횡보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요 기간에 이제 횡보하는 동안 이제 힘을 응축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 7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 요 박스권에서 그동안에 이제 응축했던 힘을 이제 분출하는 시점이 언제냐? 바로 정거점을 돌파하는 지금 시점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막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70만 원 부근이 딱 정고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저항이 아니라 바로 돌파를 해서 이제 이 70만 원대에서 지지선으로 바뀌었을 때에는 저는 쭉 들고 있어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시총이 5조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시장이 정말 안 좋아서 조정이 오더라도 크게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시총이 무거우면 이제 좀 안정성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70만 원 부근에서 이제 지지선을 만드는 동안에는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 종목을 만약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셨다면 이 돌파하는 슈팅이
이제 좀 사그라들 때 적당히 익절을 하시고 다시 70만 원에서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요 돌파하고 나서 힘을 또 이렇게 응축하는 요 이제 시간 조정이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요때 다시 들어가셔도 되니까 지금 시장이 이제 좀 이제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 돌파해서 잘 이렇게 익절하셔서 다시 한번 공략하시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양식품 중국의 첫 해외 공장 이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지만 두 분 모두 뭐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70만 원 선 아래에서 들어가 보는 거 어떻겠냐라는 의견까지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의 거래에서 오징어 게임 2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또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뭐 바른손이나 덱스터 같은 종목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소폭 상승해주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정태근 이사님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뭐 오징어 게임 2 그 시사회가 굉장히 흥행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정규장에서도 좀 시세가 나오긴 했는데 개봉 전까지 시세에 조금 더 붙을 수 있을까요? 개봉 전까지 시세가 갔으면 좋겠어요. 네. 갔으면 좋겠고 오늘 12%까지 갔는데 참 있고 오늘 같은 이건 시장 분위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망쳤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데 네. 일단 요 종목이 그 12월 10일부터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바닥 다지고. 근데 중요한 건 12월 10일부터 아시겠지만은 방금 말씀하신 오징어 게임 기대감 때문에 주가 상승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본전까지 왔는데 근데 본전까지 왔는데 못 파셨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원래 좀 물려 있다가 본전 오게 되면은 팔아지 그랬다가 본전 오면은 좀 더 할 것 같아서 좀 가지고 있지라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이제 그렇게 안 됐다라면은 이제 이후에 대한 대비도 좀 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자 12월 10일 양봉 그리고 12월 13일 양봉 그리고 오늘 양봉 보게 되면 틀리죠? 틀립니다. 분명히 틀려요. 그렇게 본다면 패턴이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일 쪽에 아마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4,400원 이상을 일시적으로 돌파를 하는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장중에. 그러면 일단은 매도하실 생각이 있다라면은 4,400원 올라올 때 오늘 또 4,500원 근접했는데 못 팔았어요라는 얘기를 안 하시려면은 내일 4,400원 이상에서 일단 매도도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제가 왜 계속 가져가라 말씀 안 드리고 매도를 하냐고 말씀드리냐면은 자 12월 오늘 처음으로 오징어 게임이 반영된 게 아니라 12월 10일부터 현재 반영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징어 게임 원 때보다는 뭐 모멘텀이 짧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4,400원 이상을 일단은 끊었다가 다시 사더라도 다시 끊었다가 적어도 또 팔았어야 되는다는 후회는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런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사더라도 내일 쪽에 윗꼬리 잡으러 올라가게 되면은 장기에 그냥 걸어 놓으세요. 4,400원 이상. 그래서 나왔다가 다시 한번 재접근하는 걸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원희룡 전 교통부 장관 그리고 김동연 지사 관련주들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정치 테마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